네, 저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네 편을 선정을 해서 그 현대 사회와 윤리 제목의 교과서를 분석을 했고, 또 이 교과서에도 성 문제와 결혼과 그 결혼 문제가 가정과 결혼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현숙경 교수님하고 분업을 해서 현 교수님이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잡동사니 같은 다른 주제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 그 이 네 개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하고 또 중학교 이 교육 과정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쭉 다 살펴봤는데, 이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윤리 사상을 사실은 이제 이런 성윤리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배경에는 윤리 사상이라는 진원지가 근원이 있는데, 이 교과서에 동양과 서양의 윤리 사상을 균형 있게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동양의 윤리 사상을 소개할 때는 유교 윤리 사상, 또 불교 윤리 사상, 도교 윤리 사상까지 아주 소상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윤리 사상을 소개를 균형 있게 하려면 서양의 윤리 사상이 그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축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로 쭉 이어지는 철학적 그리스 철학의 기원을 둔 윤리 사상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기독교 윤리 사상입니다. 이것이 비중으로 따지면 50대 50을 차지하고 있고, 서양 문화를 형성하는 두 양대 축이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인데, 여기 보면 이 철학적 윤리 사상을 소상하게 소개를 했는데, 기독교 윤리 사상은 전혀 소개를 하지 않아서 기독교 윤리 사상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 윤리에서 넘어가서 실천 윤리학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실천 윤리학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모든 교과서들이 누구의 그 이론을 최종적인 그 대안으로 또 우리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 골수 진화론자이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피터 싱어라는 진화론 생물학자의 유물론 윤리를 실천 윤리학의 교본으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다 소개하고, 피터 싱어가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지향하는 방향이 유물론적이고 또 그리고 진화론적인 실천 윤리학이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시작점 문제로 들어가면, 이 생명의 시작점,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생명의 시작점 문제는 이 사실의 문제거든요. 생물학적인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치의 문제로 넘겼다는 것은 생명의 시작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아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잠재성 정도로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아니다, 그렇게 보니까 배아 복제 연구라든지 또 이제 낙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은 프로 초이스 입장과 프로 라이프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 라이프족도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그 세미나나 저항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을 균형 있게 소개한 것은 잘한 일인데, 그러나 소개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항상 프로 초이스 쪽으로 몰고 가는, 학생들의 생각을 몰고 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죽음관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역시 동양의 죽음관을 소개할 때는 유불선의 그 죽음관을 균형 있게 다 소상하게 소개하는데, 서양의 죽음관을 소개할 때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전통을 둔 철학적 죽음관을 소개하지만,
서양의 죽음 간에 가장 중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의 죽음과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생명의 종결점에 대해서도 생명의 종결점 문제는 자기결정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 안락사가 때에 따라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어서 생명의 시작점 문제나 생명의 종결점 문제에 있어서 반생명적인 입장을 지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윤리 사상을 소개할 때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환경윤리 사상을 소개할 때도 이 동양의 범신론적이고 범심론적인, 그러니까 범심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똑같다, 질적으로 똑같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소개할 때 그 동양의 윤리 사상은 유불선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도 서양의 그 윤리 사상, 그 환경 윤리를 소개할 때는 뭐 여기 보면 그 인간 중심주의, 동물주의, 생태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런 작은 이론까지 다 소개하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신중심적 생명 환경 윤리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전혀 어떤 선이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양의 범신론적이고 범심론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서양의 환경윤리론을 인간 중심주의로 그렇게 딱 환원시켜서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동양의 범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환경윤리론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윤리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이 동물을 죽여서 말하자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 윤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의 범신론적인 환경관을 무리하게 문화 및 산업 활동에 적용을 합니다. 특별히 그 패스트 패션이라는 특정한 산업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이 패스트 패션에 물이 너무 많이 소용되니까 이러다 보면 지구상에 물이 고갈된다, 이런 쪽으로 논리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의류 산업에 들어가는 그 물의 양을 물의 양 하나만 딱 집어서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철강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들어가는 물의 양은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매일 마시는 물량을 총합을 하면 사실 의류 산업에 들어가는 물량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이걸 비교하지 않고 어떤 이쪽만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 의류 산업을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절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류 산업은 국제 분업 시스템에서 이 저개발 국가가 이 중화 기술이라든지 기술이 없는 저개발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그 도약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도 의류 산업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발판을 말하자면 경제적 근거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지구 온난화가 말하자면 온실가스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라는 서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월드뷰 6월호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 월드뷰 6월호의 집중적인 분석이 산업계의 호응을 얻어서 지금 한 5,000부 정도 추가로 별세본을 제작해서 지금 주문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소위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95%에 상당하는 수증기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그 산업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이 미미하다라는 점. 그 밖에도 이제 사회 사상 발달 과정을 소개하면서
뭐냐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쭉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하나의 대안이다, 그런 뜻이고, 또 그 공리주의의 적합성을 얘기하면서 그 10시 이후의 심야 시간에 학생들이 말하자면 PC방에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질문을 제기해 가지고 교사의 그 학생 지도권에 대해서 손상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